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역시 빈손이었습니다. 국회의사 일정 합의를 보지를 못했죠. 추경이냐 정경도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자리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자, 이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 이어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분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그 원내대표 그만두신 게 5월 8일이었던가요? 5월 11일입니다. 11일인가요? 어떻게 그동안 좀 푹 쉬셨습니까? 예. 원내대표 자리가 참 스트레스 엄청 받는 자리라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힘들더라고요. 네.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려운 짐을 또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네. 뭐 어쩔 수 없이 또 이 어려운 문제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걸 여쭤보기 전에 네. 사실 이제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때 정의당에서 이제 아주 강력한 입장이 좀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민주당에서 네네. 이야기한 것도 없고 그러면서 강력히 네. 반발을 했었는데 심상정 의원하고 어떻게 좀 얘기 나눠보셨어요? 내정되신 다음에? 제가 내정되고 난 이후에 오늘 저희가 사실 정개특위 회의를 갖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정식으로 위원장을 이제 교체하는 결의를 하게 될 텐데요. 네. 뭐 그걸 위해서 간사들하고 모여서 네.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심상정 의원하고는 따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신 바는 없고요. 네네,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관련해서 절차 문제 하나를 먼저 짚어야 되는데 그 정개특위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돼 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예. 비상설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위원회에서 사실 호선으로 여야간 합의로 해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바로 이제 내정자 이제 꼬리표는 떼고 위원장이 되시는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위원장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제1소위 위원장 자리가 지금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애당초 원내대표 합의에서 자유한국당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제1소위원장 자리는 한국당이 맡기로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합의를 본 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사실 정확하게 합의가 끝나지 않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또 이제 사실 이번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 네. 물론 둘 중에 한 상임위의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양보하기로 한 것은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큰 결단입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네. 저희가 상임위를 배정할 때 네. 사실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많은 양보를 하면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그렇게 정했는데 네. 지금 와서 이렇게 정개특위든 사개특위든 좀 위원장을 교체해야 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난번 작년 원합의 구성을 이걸 사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네. 그 당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을 지금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좀 전국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네. 뭐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네. 대승적으로 양보를 한 것인데 네. 저는 또 이 소위 위원장까지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네. 그래요?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제1소위원장으로 장제원 의원을 내정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거는 뭐 아주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고요. 예. 제가 뭐 다시 이인영 대표나 원내 지도부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사개특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네.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한국당하고. 네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의원님 입장은 지금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을 지금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6월에 이렇게 2달 동안 연장하기로 하면서 네. 그때 기존의 어떤 특위 구성이나 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화 없이 그냥 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네. 달밖에 되지 않고 네. 또 이 논의가 그간에 이제 많은 어떤 성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네. 좀 계승해서 잘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음.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뭐 특위를 지금 2달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1달 반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8월 말로 돼 있죠. 네, 예. 네네. 8월 말이기 때문에 뭐 네. 이런 어떤 위원회 구성을 가지고 다투다 보면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그렇죠. 못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위원장만 바꿔서 네. 좀 여야가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어떤 네. 타협점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아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면 네. 정작 그 핵심적인 어떤 선거법이라든지 뭐 공수처법 네. 또 검경사건 조정 관련 법률들은 논의에 진전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예.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런데 그 만약에 근데 제1소위원장 자리 문제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회의를 보이콧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뭐 지금 사실 뭐 오늘 그 위원장만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했습니다만 일단 오늘 응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회의에서 좀 그걸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사실 뭐 소위원장 문제가 아니고 네. 실제로 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뭐 자유한국당의 어떤 지도부의 결단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어떤 정말 진정성이 있는 우리 정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어떤 선거법 개정을 하겠다. 네. 그런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 어떤 협상안을 새로 마련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주기를 저는 바라고 오늘 좀 그걸 강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네. 선거법 협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정개특위와 별도의 비공식 회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개특위 논의만 가지고 선거법을 비롯한 뭐 나머지 사법개혁에 관련 법안들도 해결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어떤 지도부 차원에서도 정말 많은 대화와 어떤 협상이 필요하고 네. 이게 다양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부터도 지금 뭐 정개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네. 다른 당의 어떤 중진 의원이라든지 지도부들하고도 좀 많이 대화를 해서 네. 정말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뭐 지금 선거법을 한 해 또 바꿀 수 없다 이런 것인지 네. 아니면 네. 어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좀 알아보고 좀 현실적인 방안 선거법을 여야가 타협을 통해서 좀 타결할 수 있는 뭐 네. 이런 걸 좀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좀 해석을 하면 중진급 네. 이상의 어떤 지도부가 네. 뭐 단판을 벌이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겁니까, 의원님? 저는 뭐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거법은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워낙 민감한 그렇죠.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 뭐 또 지도부 다르고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이래서 그렇죠. 정말 20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걸 건드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계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반드시 좀 지난번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올린 안을 중심으로 해서 네. 좀 여야 간의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대로 이건 정당별로도 이해가 갈리지만 의원 개인별로도 이해가 갈리는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만약에 비공식 회의체가 가동이 된다면 정말 그 이해가 갈리는 개별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득하고 내지 따라오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건 비공식 회의체를 가동을 해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금방 따라 나올 수 저는 있는 뭐 거거든요. 그 비공식 회의체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네. 그렇게 일단은 각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걸 이제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네.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이런 노력이 일단은 필요합니다. 이게 혹시 당 대표를 뜻한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뭐 의원님? 저는 뭐 당 대표, 원내 대표 네. 뭐 이렇게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정개특위에만 맡겨둘 일은 아니고요. 네네. 좀 그렇게 해서 큰 방향을 잡고 네. 그것을 또 뭐 각기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들까지도 설득을 하고 네. 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의가 진척이 없으면 시간은 네. 다가오고 8월 말이 돼버립니다. 시한이 이제 네. 임박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아니 지금 이 법은 국회에는 또 국회 법에 따라서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저희가 최대한 대화와 타협 이런 네. 걸 시도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또 국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네. 좀 진전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 딱 시한이 됐을 때 선택지는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이래서 패스트트랙에 지금 태웠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 기한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정개특위 차원에서 표결을 해서 법사위로 넘기거나 네. 선택지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네네. 어떤 것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저는 그 패스트트랙에 또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장은 뭐 330일인데요. 네. 그때까지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뭐 8월 말도 그런 과정의 한 계기이지 그것이 그럼 마치 이제 모든 논의가 끝나는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만약에 지금 네네. 정개특위에서 이제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된다는 전제 하에 네. 그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그 개혁안은 이미 나와 있는 건데 네. 자유한국당이 이거와는 다른 어떤 방안을 만약에 제시하면 네. 그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의원님? 저는 저희가 패스트트랙에서 선거법을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네.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패스트트랙은 정말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한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정말 자유한국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네. 열린 자세로 논의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논의를 수용해서 네. 뭐 여야 간에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노력을 하겠고요. 네. 정말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270석 비례대표 없는 270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네. 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이제 현실적인 안으로 바꿔서 이게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연동형 네.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도 그 재논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뭐 제가 여기서 어떤 논의는 되고 어떤 논의는 되지 네네. 않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또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네네네. 어떤 논의든 가능하죠. 그러나 예. 지금까지 과정이 있었고 또 국민적 합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네. 사실 협상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